강력한 통상 제재를 중국에 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말 강한 대중 조치네요. 수업 시작하자. 쌤 안녕하세요. 안녕. 저번 수업 이후에 잘 지냈니? 네, 저 수업 끝나고 클라이밍도 갔다 오고 완전 유익한 시간 보냈어요. 아주 보기 좋다.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바로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야. 포기해도 되나요? 주제가 어려워 보이는 거지 내용은 사실 안 그래. 걱정 말고 일단 들어봐.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요. 우선 미국의 대중국 301조 관세에 대해 설명해 줄게. 미국의 무역대표부 USTR은 2017년 8월에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제도 관행으로 인한 미국의 피해 여부를 조사했어. 2017년이면 트럼프 정부 시절이네요.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무역법 301조에 따라 대중무역 제재 실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했지. 뭔가 미국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급부상했었지. 대중국 301조 관세는 USTR의 자체적 발의로 조사 개시와 일방적 보복을 가능케 하는 법조항들로 비교적 강력한 통상 제재 수단이거든. 강력한 통상 제재를 중국에 했다면 중국이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시 반응은 어땠나요? 중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어. 미국이 만약 301조에 따른 대중국 보복 조치를 강행하면 세계 교역 둔화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됐기 때문에 301조에 대해 당시 많은 이해와 효과, 한계 등을 알아봐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웠어. 그래서요? 결국 진행했나요?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국 관세 부과가 결정됐어. 관세 부과를 고려 중인 중국 수입품 1,333개를 공개했고 그중 340억 달러 상당의 818개 제품을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지. 818개 제품 중에는 현미경, 비행통신 장비, 자동차, MRI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 근데 USTR은 거기서 끝이 아닌 160억 달러 상당의 279개 품목을 추가로 공개했어. 그렇게 2018년부터 총 4차례에 걸쳐 대상 품목이 확대되었고 그 금액은 총 3,600억 달러 규모야. 그리고 동일한 관세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지. 와, 거의 3,6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이다. 총 4번의 대상 품목 확대까지. 정말 강한 대중 조치네요. 이걸로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건 이 표를 보면서 설명해 줄게. 표를 한번 봐볼래?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월별 대중 수입 실적을 보면 3차 추가 관세를 부과한 18년 7월부터 9월과 19년 5월에는 오히려 수입액이 증가했어. 하지만 제재 품목만을 살펴봤을 때 1에서 4차 제재 대상 품목 모두 제재 시점을 전후해서 수입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지. 중국은 미국한테 보복 안 했나요? 무조건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중국도 미국에 보복을 시행했어. 양국은 추가 관세와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18년부터 19년도까지 미국이 중국에게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미국에게 보복 관세를 표처럼 진행했어. 품목수가 꽤 비슷해 보이네요. 추가 관세도 인상하면 똑같이 인상하고 진짜 무역 전쟁이라 할 만한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한 상황인 거죠? 사실 오늘의 주제의 메인 내용이 바로 미국 대중국 301조 관세 연장 검토 배경에 대한 거라 지금부터 천천히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줄게. 완전 시작부터 너무 흥미진진해요. 빨리 설명해 주세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 만료 기한이 다가온 상태야. 이 관세 만료 기한은 4년으로 미국 내 관련 업계에 관세 연장 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만료돼. 참고로 1차 관세는 올해 7월과 8월에 잇따라 기한이 만료되는데 물론 미국 대표부는 재검토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지. 그럼 쌤, 아까 7, 8월에 만료된다고 하셨는데 그 품목수가 얼마나 되나요? 그건 정리된 표로 보여줄게. 화면 한번 봐봐. 보면 목록 1번과 2번이 2018년에 관세 부과가 된 걸 알 수 있어. 조치가 4년 시한이니까 올해 만료라는 것도 알 거야.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USTR은 기간 만료를 공지하는 한편 향후 진행될 검토 절차를 설명할 예정이야. 그럼 만약에 무역법 301조 관세가 연장될 경우에는 어떤 검토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총 두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이해 당사자 통보, 2단계는 필요성 검토를 하게 돼. 1단계 이해 당사자 통보는 USTR에서 동사안과 관련해 위견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조치가 만료될 수 있다는 점과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통지하는 것을 말해. 현재 600개 기업과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럼 동일한 내용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공지하고 다음은요? 조치 만료 전 60일의 기간 동안 연장 요청할 경우 조치는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아. 만약 미국 내 수혜 산업에 연장 요청이 있으면 USTR은 필요성 검토 절차를 개시해서 301조 관세 종료 여부를 결정해. 그리고 연장 요청 접수 사실을 공개하고 조치가 지속됨을 알리면서 필요성 검토 개시 등도 공지하지. 그럼 정리하자면 무역법 301조 관세는 발효 4년 이후에 자동 종료인데 종료 전 이해 당사자 통보를 통해 수혜 기업에 60일 내로 연장 요청 신청을 받고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서 USTR이 필요성 검토를 진행한다 이 말이죠. 정확해. 오키니가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있구나. 이 정도야 뭐 통상수 수업 듣는 학생이라면 기본 아닌가요? 그럼 이어서 궁금한 게요, 쌤. 미국 현지 내에서 301조 조치와 관련해서 반응이 어떤가요? 올해 3월에 품목수가 줄긴 했지만 관세 면제 조치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미국 내 주요 인사 발언이 이슈가 되고 있어. 그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거든. 조치 완화 혹은 재편을 말하는 쪽과 중국에 대한 조치 완화를 우려하는 쪽으로 갈려. 그 이유는 올해 3월에 품목수가 줄긴 했지만 관세 면제 조치가 연장되었기 때문이야. 미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니까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맞아.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301조 대중관세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00건 이상 접수되었다고 해. 그리고 현재 USTR은 필요성 검토에 대한 기간을 아직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야. 그래서 우선 결과 발표를 최대한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통상법상 USTR이 미국 내 자국 기업 요청에 따라 개시해야 한다고 명시할 뿐 구체적인 검토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런데요, 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 301조 관세에 있어서 자유로운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 만약 미국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시행한다면 중국의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자꾸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고생 많았다, 오키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때 뵐게요.